건물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땅도 많이 사고 있고요. 수요들이 미리 선점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신호탄일 수도 있거든요. 아틀레길 메인길을 모신사가 직접적으로 매집을 몇 건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너스 여러분들. 위어너스의 서천입니다. 자, 11월 둘째 주 매매 사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건물입니다. 공항동 1375번지가 거래가 됐어요. 대지평수가 731평인데 토지평가가 3,500만 원입니다. 매매 금액은 260억이고 이 건물은 송정역 이면에 위치한 이 큰 평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디벨로퍼가 매입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건 따로 코멘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항동 다이소 건물이 거래가 됐어요. 116억 5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고요. 대지평수가 400평, 토지평가가 2,7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이 공항동 137 건물이 거래가 됐다는 건데 그 위쪽도 같이 묶어서 매입을 하신 것 같죠? 이 건물들은 아무래도 디벨로퍼들이 많이 매입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실제로 디벨로퍼들 회사라든지 소규모 신축 사업을 하시는 작은 디벨로퍼 회사들도 건물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땅도 많이 사고 있고요. 그렇다는 이유는 지금 시장이 조금씩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수요들이 미리 선점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도 있겠죠. 상업용 부동산이 올라가는 어떠한 사이클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첫 단에서는 디벨로퍼들이 많이 움직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신호탄일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거슬러 올라가서 2017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이럴 때는 디벨로퍼들이 정말 많이 활발했었어요.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서 매각하면 이 수지 분석이 뚜렷하게 나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내년부터는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바뀔 만한 게 좀 자명해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토지 매매 사례는 코멘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교동 39-15번지가 거래가 됐고요. 매매 금액은 205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대지평수가 200평, 토지평당가가 1억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준공이 2018년도에 건물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연면적이 678평, 그 다음에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으로 건물이 지어져 있고 월 5천만 원 정도 인컴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205억 대비 수익률이 한 3.8% 정도 된다. 그러면 저희가 레버리지를 풀로 일으키더라도 이자가 충분히 상기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전체 만실로 전부 다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고 한 평당 임대료가 5만 원에서 7만 원, 그 다음에 주변 시세에 맞지 않게 조금 저렴하게 받고 있는 층들도 있습니다. 그 위치가 합정역하고 이 홍대 입구역 사이에 위치한 여기가 서교동 사거리거든요. 이쪽 위쪽으로 올라오면 살짝 경사면이 있죠. 여러분들도 한 번씩 지나가다가 보셨을 수도 있었던 건물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이는 이 15번지가 거래가 됐어요. 이 건물이 시장에 나온 지는 정말 오래됐습니다. 한 2년, 3년 정말 오래됐는데 그 전에는 계속적으로 거래가 안 되다가 최근에 금액이 조금 더 인하가 돼서 거래가 됐어요. 시장에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이 건물의 금액은 250억, 그 다음에 230억, 215억까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210억 정도에 있다가 마지막으로 좀 딜을 할 때는 금액을 조금 더 낮춰서 205억 정도에 좀 거래가 됐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건물은 서교동 사거리의 대로변에 위치했지만 단점이 금액대 볼륨이 크죠. 200억대라는 게 금액 볼륨대가 커서 나중에 황금성 측면에서는 좀 많이 떨어질 수가 있다. 근데 셀링 포인트는 서교동 사거리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대로변이고 그 다음에 건물이 비교적 18년도에 건물이 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건물에 손댈 것도 없죠. 거기다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월 5천만 원 정도 인컴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유를 할 수 있다는 게 셀링 포인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서 이 지역을 잘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마포 쪽에 투자를 하고 싶어 했던 수요가 만약 매입했다고 하면 잘 매입했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고 투자자 목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금액대 볼륨대면 강남이라든지 조금 더 주요 핵심 지역에 좀 태핑을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수동 2가 310-58번지가 거래가 됐어요. 매매 금액은 196억, 대지평수가 130평, 토지평당가가
1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준공연도는 76년도인데 건물이 거의 위에 올라가 있는 잔존 가치가 0원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건물의 위치는 여기가 보이는 여기가 연무장길 메인길이에요. 그래서 서연무장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이면에 들어간 여기에 박혀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앞에 있는 소유주가 매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만약 그렇지 않고 이 건물만 단독적으로 매입했다고 하면 많이 아쉬운 사례 같습니다. 아무리 연무장길이 정말 많이 호황이고 사람이 정말 많이 다니지만 아무리 좋은 입지라고 하더라도 뭐 사도가 들어가 있는 필지라든지 여기 안쪽에 박혀 있는 필지는 다른 메인길에 비해서는 프리미엄이 급격하게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물을 팔 때도 많이 싸게 팔아야지만 팔릴 만한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유주분들이 만약에 매입했다고 하면 잘 매입한 거겠지만 이 필지를 단독적으로 매입했다고 하면 많이 아쉬운 투자 사례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동 롯데렌터카가 거래가 됐습니다. 삼성동 151-21번지고요. 매매금액 170억, 대지평수가 131평, 용도지역이 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준공연도가 93년도입니다. 그리고 연면적이 70평이고 건물을 새롭게 다시 지어야겠죠. 그래서 토지평당가가 1억 3천 정도에 거래가 됐다는 건데 위치적으로 보면 여기가 삼성중앙역이에요. 삼성중앙역 안쪽에 위치하고 여기가 먹자상권으로 좀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안쪽에 위치한 이 필지가 거래가 됐다는 거고 롯데렌터카라는 회사에서 지금 이거를 원래 임차 중에 있던 걸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도 사실 시장에 나온 지는 꽤나 오래됐어요. 근데 이 건물이 조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잘 쉽지 않았던 이유는 향 때문이거든요. 이게 170평인데 만약에 이 건물에 북향이 붙어 있었다 그랬으면 좀 빠른 기간 안에 빠르게 소진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건물은 나중에 반드시 지어야 되잖아요. 전면의 폭은 좁고 안쪽으로는 긴데 향이 서향에 좀 위치해 있다 보니까 위쪽으로 건물 짓는다고 하면 일축고 사선 제한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이 평수 활용을 제대로 못한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 금액대 대비 평수 대비 활용도를 100% 쓸 수 없기 때문에 토지평당가가 1억 3천이라는 비교적 삼성동의 저렴한 가격으로 좀 거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걸 감안을 해서 매도인 분도 가격을 좀 합리적으로 낮추고 사시는 분도 그러한 활용도는 떨어지지만 입지 대비 절대 가격이 조금 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매입했지 않았나 라는 생각입니다. 매입하신 분도 매각하신 분도 그냥 리즈너블하게 거래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논현동 33-15번지가 거래가 됐어요. 매매 금액은 146억 5천만 원, 대지평수가 70평, 토지평당가가 2억 1천만 원입니다. 2022년도에 건물이 지어졌고요. 연면적이 240평,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2017년도에 이 건물을 매각하신 분이 35억을 주고 이 땅을 사서 그 이후에 건물을 2022년도에 지어서 건물을 2025년도에 146억 5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했다는 거고 매각하신 분은 많은 차익을 얻었겠죠. 그래서 이 건물은 아름다운 건물 건축상도 받았던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하 2층인데 여기 보이시는 건물의 그 층이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건물 보면 상당히 건물을 잘 지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을지병원 사거리하고 학동로 여기 사이에 위치한 건물이고 이쪽이 경사면이 있어요. 이렇게 경사면이 올라가다 보면 여기 보이는 이 코너 부분이 지하층이 좀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게 장점 중에 장점입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건물을 투자 목적으로 매입했다고 하면 평당 2억 1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신축 건물에도 불구하고 많이 비싸죠. 그래서 이거는 매입하신 분보다는 매각하신 분이 정말 잘 매각하신 것 같고 매입하신 분이 만약에 사업 목적으로 쓰신다고 하면 그거는 어떠한 투자적인 관점보다는 실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또 다른 논외적인 얘기겠지만 투자 목적으로 이 건물을 매입했다고 한다면 다소 많이 아쉬운 매매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환급성 측면으로 봤을 때 이 건물이 나중에 2억 2천, 2억 5천에 팔 수 있을까라는 게 머릿속에 전혀 그려지지 않기 때문이죠.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논현동 122-15번지가 거래가 됐어요. 매매금액 82억. 대지평수가 67평, 토지평당가가 1억 2천입니다. 2023년도에 건물이 지어졌고 연면적이 181평이에요. 그래서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이었던 건물이고 이 건물에 들어오는 인컴이 한 2천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개 층은 소유주분이 직접 사용하면서 세일즈 앤 리스펙 조건으로 수익률을 세팅을 해서 매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위치가 학동역하고 원주역 역적 사이에 위치한 건물이죠. 이쪽 대로변은 올라가면 EDR 랩도 있고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는데 이쪽은 경사면이 정말 굴곡이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이면에 위치한 건물이고, 이 건물을 매각하신 분은 2021년도에 이 땅을 50억 초반 정도에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세 차익을 얻고 매각을 하셨다고 볼 수도 있고, 매입하신 분은 그냥 82억에 그냥 준수한 가격에 매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쪽 안쪽에 위치한 이 건물들은 황금선 측면이나 임차사의 밸류나, 그리고 여기 안쪽은 주택가로 어느 정도 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조금은 아쉬운 매매 사례 같습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수동 1가 656-953 번지가 거래가 됐습니다. 64억 5천만 원이고요. 대지 평수가 40평, 토지 평당가가 1억 6천만 원 정도 돼요. 중공년도가 무려 77년도죠.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연면적은 39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위치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아틀레이길 대로변에 위치한 이 코너 건물이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 바로 이면은 돼지갈비 골목이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은 서울숲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축보다는 전체 리모델링을 해서 임차사를 입점을 시켜서 투자 목적으로 매입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준수하게 매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쪽 아틀레길 영상도 많이 찍었잖아요. 아틀레길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틀레길 메인길은 모신사가 직접적으로 매집을 몇 건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바로 위쪽에 붙어 있는 옛날에 JDX죠. 전 에스콰이어 회장님의 건물을 갖고 있었던 이 건물이 지금의 모신사 조만호 부장님의 개인 소유로 매입을 했었습니다. 바로 뒤쪽으로는 전지현 씨가 최근에 매입한 사례가 있죠. 이 아틀레의 길은 최근에 한 2억 선까지도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신사가 직접 매입을 하고 있다는 게 최근에 좀 기사화가 돼서 아틀레의 길은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지 않을까, 당분간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건물도 대로변인데 금액대 볼륨도 작죠. 그리고 토지 평당가도 1억 6천 정도면 준수하니까 합리적으로 잘 매입하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양동 7-33번지가 거래가 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55억에서 5천만 원 빠진 54억 5천만 원이고요. 대지 평수가 37평, 토지 평당가가 1억 4,400만 원, 일반 상업지고 92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연면적이 90평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인 건물이고, 이게 전체 매도자 명도 조건으로 진행했었던 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을 매입하신 분은 명도를 하고 임차를 다시 세팅하겠죠. 워낙 이 건대 마세거리는 아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아실 거예요.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죠. 유동인구의 대다수는 MZ세대들 중에서도 건대나 세종대 학생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 길에 위치한, 메인길에 위치한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가 1, 2층 권리금도 상당해요. 정말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5억까지도 부리기 때문에 1층이나 상층부의 근린생활시설이 정말 탄탄하게 좀 알토란 같이 잘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셀링 포인트가 금액대가 50억대고 건대 메인길에 위치해 있고 건물은 어느 정도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액대로 메인길에 위치해 있는 건물을 좀 파킹을 하겠다 라는 취지로 매입했지 않았을까라는 게 생각이고, 이종이냐 일반 상업지냐 이런 이야기는 무의미합니다. 왜냐면 토지 평수가 30평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건물을 짓기에도 상당히 많이 애매하거든요. 짓는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1, 2층 상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순간 1층이 어떻게 되겠어요? 주차 대수 때문에 필로티도 다 빠지겠죠.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어느 정도 대수선을 해서 그대로 임차를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최근에는 이 건대 이쪽에 보이는 이쪽 길, 그다음에 여기 전통시장이 서울에서 9번째로 전통시장으로 됐고, 이쪽이 걸리다 길로 많이 불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쪽은 좀 상권 자체가 좀 탄탄한 상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서 50억대의 광진구를 잘 아는 분께서 매입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소소하게 잘 매입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석촌동 2-19번지가 거래가 됐어요. 매매 금액 49억 5천만 원, 대지 평수가 61평, 토지 평당가가 8,100만 원입니다. 준공연도가 87평, 연면적이 136평이고 용적률이 164%라서 조금 못 미춘 건물이죠. 그래서 이 건물의 위치는 이 석촌고문역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여기 보이는 이 코너 건물이 거래가 됐습니다. 제일 좋은 역은 석촌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송파나루나 석촌고문역이 그나마 괜찮다고 볼 수가 있는데, 위쪽 대로변은 나쁘지가 않거든요. 50억대 송파 대로변에 코너 건물인데 토지 평당가가 8천대다. 저는 나름 안전마진은 그래도 최소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는 확보를 하고 매입한 것 같아서
잘 매입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수가 60평대이기 때문에 나중에 건물을 뭐 증축을 하거나 신축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한 층당 건축 면적은 나올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형 상태에서 그냥 건물을 재임대를 하고 쭉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1, 2층이 공실이 나거나 그럴 만한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다른 지역들에 대비해서는 여기가 상층부 임대 수준이 낮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송파 대로변에 나름 밸류 있는 곳에 저렴하게 매입했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 사례가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 금액 볼륨이 50억대 언더면 잘 매입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동 57-44번지가 거래가 됐어요. 꼬마 빌딩이네요. 매매금액 31억, 대지 평수가 23평, 토지 평당가가 1억 3,5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중 일반 주거 지역이고 2022년도에 건물을 리노베이션 했습니다. 그래서 연면적이 22평 정도 되는데 월 인컴이 한 2.28% 정도 다 들어오고, 이 건물을 매각하신 분은 작년 5월 달에 26억 정도에 매입을 해서 올해 31억 정도에 재매각을 했습니다. 뭐 적은 시세 차이긴 하겠지만 한번 사이클을 돌렸다는 의미에서는 좀 유의미하겠죠. 그래서 여기 위치는 녹사평역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쪽이 고가죠. 이쪽이 좀 고지대죠. 고지대에 위치해 있는 이쪽 대로변에 위치한 건물이고, 요새 이태원 쪽이 많이 살아나고 있어요. 물론 저 이태원 참사를 생각한다고 하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태원 부근으로 많이 좋아지기도 하고, 밑에는 고급 하이엔드 아파트도 많이 올라오고, 아래쪽은 뭐 한남 재개발도 묶여 있기도 하고, 한남동은 워낙 핫하다 보니까 이러한 잠재 수요들이 이태원 쪽으로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태원 쪽은 정말 많이 좀 활성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건물도 이태원 쪽이지만 금액대가 워낙 작잖아요. 30억대, 그다음 녹사평 이태원로 그 사이에 위치한 그래도 대로변이기 때문에 소액대로 준수하게 잘 매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잘 샀냐 못 샀냐는 꼬마 빌딩이기 때문에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세종로 160-2번지가 거래가 됐어요. 매매금액 27억 8천만 원, 대지 평수가 8평이에요. 그래서 토지 평당가가 3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준공연도가 72년도, 연면적이 30평입니다. 근데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보면 건폐율이 123%입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은 363%예요. 그래서 지사 3층의 건물이고요. 그래서 이 건물이 2022년도에 18억에 샀다가 3년 정도 지난 뒤에 28억 정도에 매각을 했죠. 그래서 매각하신 분도 정말 잘 매각했고, 매입하신 분도 나쁘지 않게 매입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건폐율이 123% 정도 되고, 입지를 보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입지가 광화문 광장이죠. 광화문이고, 이쪽이 항상 저희가 TV에서 보면 시위를 하고 사람들이 농성을 피우고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는 곳이 이쪽 광화문 광장입니다. 광화문 광장 쪽에서도 여기 사이에 위치한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거의 건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보시면 대형 건물들이 거의 다 질비해 있는데 여기에 이 메인길에 위치한 이 건물인 거예요. 입지가 상당히 좋죠. 그래서 공실 걱정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수준도 상당히 높아요. 거기다가 금액대 볼륨이 20억대죠. 그래서 다른 20억대 대비해가지고 아주 요지에 공실 걱정 없는, 거기다가 건물의 건폐율이나 이런 거 잘 받고 어느 정도 꾸준한 인컴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잘 매입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1월 둘째 주 매매 사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도 더 알찬 내용을 좀 가지고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빌딩의 오너가 되는 그날까지 위어노스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